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PBS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인데 좀 오래됐죠. PBS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 지가 한 25년 됐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이 개선안이 나온 게 한 20년 됐어요. 2001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හැ켜묵은 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나 선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이 개선안이 나왔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단임 대통령제가 되다 보니까 단임 정부가 되다 보니까 개선안이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그래서 실제로 아직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어떤 개선안도 없고 또 여전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PBS 제도는 이 투명성, 연구 관리 예산의 투명성, 특히 연구 자율성, 그리고 연구 효율성 이 세 가지를 내세워서 경쟁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및 연구 경쟁력 향상 이런 취지로 96년에 도입이 됐고 실제 적용은 97년부터 예산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97년부터 적용이 됐지만 데이터를 소비하기가 좀 힘들어서 2005년도부터 약 16년간의 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출연금의 변화고요. 중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부 수탁금입니다. 실제로 그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전체 연구사업비의 출연금 비율을 보면 전체 출연연의 평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29.4%였던 게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PBS 개선을 위해서 TF까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됐지만 2018년도에 약 한 40.8%, 그 다음에 2019년 44% 됐다가 20년에 가서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2019년도에 각 출연연별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 출연금 비율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80% 이상인 기관은 기본적으로 4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 비중이 특히 40% 이하인 기관이 7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연구사업비, 인건비를 우리가 수탁을 해서 인건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PBS 제도가 연구사업비도 연구사업비지만 결국 인건비를 우리 연구원들이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 내에서 인건비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2005년부터 20년까지 또 20년은 20년 8월 기준입니다. 변화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해서 약 한 2010년도, 11년도까지 한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 기간은 아마 그 이명박 정부 기간에 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이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PBS 개선을 위한 TF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약 54.6%, 55%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PBS 개선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진행되어 왔지만 결국은 55%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PBS 제도에 의해서 이 앵벌이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2019년도 총인건비에 대한 출연금 인건비 비율을 보게 되면 요 지금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인건비가 되어 있고 각 기관별 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출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몇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출연금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에서 뭐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8년도에 조금 증가했지만 오히려 이제 19년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그 출연금 인건비 비중이 70% 이상인 기관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에서 70% 이상 되는 걸 좀 찾아보시면 7개 기관이 있는데 실제로 이 기관들이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이지만 이 11개 기관의 총 인건비는 약 3천억 원 정도, 출연연 전체 총 인건비 1조 3,400억 정도의 약 한 2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5%, 40% 기관이 5개. 이 기관들은 대부분 보면 민간 수탁이나 아니면 기타 수익금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40% 이하의 기관에서 두 개 에트리와 원자력이 있는데 이 에트리와 원자력이 연구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 총 인건비의 약 한 28.6%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결국은 인건비가 비율이 10몇 퍼센트, 뭐 20몇 퍼센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에투리와 원자력 이 두 개 기관의 인건비 개선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인건비 개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연연 전체 인건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 사업비나 결국 거기에서 오버헤드로 나오는 인건비 이것이 정부 수탁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 사업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도전적으로 아니면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율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결국 현재 지금 과제 수주가 각 기관의 당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과제 수주가 잘 되는 사람 위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과제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협력 연구나 공동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출연연에서 해야 될 다중한 국가 아젠다 해결 이런 걸 필요로 한 대형 사업들이 현재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그 연구 경쟁력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지만 지금 이제는 추격형이 아니고 선도형으로 가야 되는 연구 현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렇게 발생됐던 그 연구 성과들이 연구 실적 부풀리기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그 연구 논문 위주로 평가를 하다가 어느 날 또 특허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 특허가 또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등록이 떨어지니까 또 등록 기준으로 잡았다가 또 등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활용적으로 또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과가 사실은 대형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가를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연구 자율성 규제, 정부 수탁에 의해서 의존해서 따라 나오는 이 연구 자율성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출연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가? 뭐 그전에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데이터만 보여드리면 2016년도에 그 오세정 의원께서 출연연구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PBS 유지, 찬성, 반대, 개선. 결국은 이 PBS의 반대와 개선이 거의 90% 이상이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또 2018년도에 이상민 의원께서 저희 연총하고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90% 이상이 PBS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약 10% 정도 이하, 10% 이하의 이
PBS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저렇게 계속 개선안을 내놓고 있고 또 연구 현장에서도 PBS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늘 다시 이 PBS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연구 인력들의 과제 수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일단 2016년도부터 약 5년간 데이터인데요. 물론 뭐 20년 데이터는 8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규직 숫자. 물론 여기는 그 정규직화에 따른 그 관리원과 전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박사급 인력. 물론 여기는 사실은 뭐 행정 쪽에 박사급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분리해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확보한 데이터는 16년도 데이터, 그 다음에 18년도 데이터, 20년도 데이터. 두 개의 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규직 숫자에 대비해서 소위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의 비를 보면 그나마도 그 전에 60% 진행이 되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결국은 50% 이하로 낮아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연구 인력들의 부담이 과제 수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될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결국은 앞에서 발표했던 공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생기는 문제고요. 특히 출연연의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온리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오히려 그 PBS 개선에 역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 잘 신문지상에서도 나왔고 해서 잘 아실 텐데 우선은 보면은 그 과제 수탁이 결국은 이제 연구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과제를 수주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그 정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15년도에 한 18조쯤 됐던 것이 20조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수탁사 과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 R&D 예산을 과제 수로 나누게 되면 과제 하나당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19년도 데이터까지 보면 약 2억 9,300만 원 정도 과제가 평균 과제비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과제 중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과제가 20% 이상이 넘습니다. 일부 이제 큰 대형 과제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수탁해야 되는 과제가 비용이 낮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벌어들여야 되는 돈은 더 많고 평균 과제는 낮고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과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물론 정부에서 우리 그 출연연 법에 보면 뭐 305책이 있죠. 3책 50 책임 과제는 3개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 참여는 5개 이상 못하게 해서 최대 과제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규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이렇게 줄고 있어요. 출연연 전체에서 보면 그래도 한 3개, 4개, 3개 내외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출연 연구소들에 있어서 1인당 최대 과제 수는 아직도 8개 내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8개를 한다는 것은 그 과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금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과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 수탁을 할 수 있는 그 연구원들의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인데 이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를 못하고 과제 수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PBS를 도대체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 제안이라고 3가지를 했는데 저희들 출연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란 출연료 PBS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결국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주라. 그래서 국가 임무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연구 결과, 대형 연구 성과, 그리고 국가 아젠다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인건비는 100% 지급을 하지만 연구 사업비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냥 내놔라 그러니까 항상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이거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19년도에 연구사업비를 보면 80% 이상인 기관, 여기 뭐 천문연은 90% 이상입니다. 중간에 점선을 해놓은 거는 중간 기준입니다. 여기는 70%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실제로 80% 이상인 현재 기관은 4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연구사업비로, 정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지만 정부 수탁 사업비를 합치면 결국은 80% 이하인 기관이 오히려 요 5개 기관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정부 수탁 사업을 기관 임무형 사업으로 전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부 수탁 사업이 모두 다 기관의 뭐 임무형 사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어차피 그 정부 수탁 사업에 들어있던 그 인건비를 이 총 인건비 돌리게 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금 힘들다. 당장에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도가 당장에 전체 완전 폐지가 힘들다고 했을 때 대안으로 내세운 ER입니다. ER에서는 출연금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기초공공기반형 출연연하고 산업연계형 출연연하고 이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민간 수탁이나 그다음에 그 기타 수입들이 한 30%까지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정부 출연금을 조금 현재 상태보다는 증가를 시켜야 되겠지만 조금 낮춰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떠들었지만 역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가능한 안을 3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출연금을 당장 묶음 예산으로 전환시키라. 이거는 뭐 정책 쪽에서 결정만 하면 가능한 일이고요. 대신에 또 하나 인건비 지출 한도, 뭐 우리가 수권 인건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TO하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왜냐하면 현재 정해져 있는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만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근데 선도적 연구라든지 창의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세계적으로나 국내 최고의 그 인력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탄력적 운용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묶음 예산으로 전환을 하되 여기에 일정 비율은 인건비로 전용을 좀 허용해라.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등등 이런 데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적어도 고경영 퇴직자 인건비 이런 부분, 물론 현재는 이 부분은 뭐 경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이 여유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경력자들이 우리가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연구 행정 선진화가 있지만 직접적인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라든지
또는 뭐 주거부처가 인정하는 어떤 업무 수행 이런 거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만 기본적인 다른 사업비에서 이걸 전환을 시켜도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한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수한 탁월한 어떤 연구 인력들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허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 연구원 제도 오늘 이번에는 발표가 없겠습니다만은 각 기관에서 실제로 연간 인력의 2% 연구 인력의 전체 총 10%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기관들이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분의 인건비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61세 퇴직이 지나고 나면 퇴직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이 우수 연구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사람 인건비를 가야 되고 또 신규 인력을 뽑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래서 결국 인건비가 중복이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기관에서 충분하게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당장에 우수 연구원 제도를 정착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